반도체 네.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인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이제 뭐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는 그런 회사로 맞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인텔이 TSMC 다음으로 2위를 가겠다. 그게 바꿔 말하면 이제 삼성전자를 넘어서겠다라는 얘기인데 파운더리 부분에서. 파운드리 부분에서요. 파운더리 예. 부분에서.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인텔의 그런 도전이라는. 우선 인텔이라고 하면은 저희 반도체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레전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모든 반도체의 기술을 다 개발해왔던 게 인텔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갖다 이룬 게 한 10년이 약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팻을 만들 때까지 트라이게이트라는 이름으로 20나노 때인데 그때까지 인텔이 뭐 하면은 나머지는 다 공부하고 따라가는 분위기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뒤집혀지면서 지금 현재의 선두는 TSMC입니다. 이건 부동의 선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뒤를 갖다가 첨단 공정을 하는 회사는 두 회사밖에 없는 거죠. 삼성하고 인텔. 근데 인텔은 그 첨단 공정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대부분 자기 자사의 제품 CPU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했고 주로 거기를 위해서 썼었죠. 네, 네. 근데 지금 산업 환경 자체나 산업 생태계 자체가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분리되는 분위기고 본인들도 이제 인텔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지금 현재는 AMD에게 상당히 수세에 몰리고 있는 입장이고 또 엔비디아에도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텔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사실 시장적으로.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바꾸려면은 자기네 회사의 공정뿐만이 아니고 다른 회사의 공정들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자기네 공정들도 시장에서 한번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고 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설계 분야, 시스템을 설계하는 분야와 만드는 분야를 어느 정도는 분리 독립시켜 가지고 유지를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지난달인가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칩도 이제 TSMC에서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고 일부 부분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기 공정을 갖다가 이제 그 파운더리를 돌려가지고 다른 회사 제품들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비즈니스 아닙니다. 내가 기술이 있다고 해가지고 파운더리 할 수 있다라고는 못해요. 그랬으면 옛날에 인텔이 한번 옛날에 했었습니다. 근데 실패를 만든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고객과 소통하는 그런 네. 산업입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들어가지고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계속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전에도 이런 비유를 한번 했는데 큰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바꾸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죠. 삼성도 사실은 그 처음에는 그렇게 파운드리 본격적으로 안 들어오고 이제 큰 업체들 이제 그 당시에는 애플이 이제 삼성의 고객이었으니까 애플이나 퀄컴이나 큰 고객들만 상대했었죠.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 세이프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본인들의 파운드리 에코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태도를 바꾸고 거기에 맞는 에코시스템을 바꾸고 하는데 인텔도 제가 보기엔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인텔이 일단 처음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유럽으로 진출한 것 같아요. 보니까 유럽을 선택을 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잘 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거는 제가 교수로서의 견해지 제가 네네. 산업 전문가로서의 견해는 네.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선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로케이션에 별로 구애를 안 받는 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칩이 대만에서 만들던 한국에서 만들던 성능만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고객을 위해서 고객 근처로 갈 필요는 없는 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도 놀랍게도 인텔은 유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그 독일에도 팹을 짓고 뭐 이스라엘에도 팹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폴란드에 얼마 전에 그 어셈블리 공장, 네. 테스트 공장 짓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프랑스에도 뭐 R&D 공장 짓고 이탈리아에도 뭐 어셈블리 공장을 짓는다고 그러고 그 유럽 쪽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아요. 우선은 인텔이 어느 정도 우리가 파운드리에서의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캐파를 늘려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팹을 늘리고 있고 유럽에서도 팹 수를 늘리고 있거든요. 이스라엘까지. 그렇다는 것은 본인들이 그걸 갖다 굉장히 많이 차지하면서 그 시장을 차지할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느낀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유럽 쪽에서 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겠죠. 저희가 보통 이 파운드리 기술력 얘기를 할 때 이제 나노로 얘기를 많이 해서 익숙한데요. 그럼 예. TSMC랑 삼성전자가 뭐 2나노, 3나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인텔은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다고 봐야 될까요? 말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단순히 이제 그 어떤 지오메트리에 그러니까 작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덴시티를 늘리는 측면,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트랜지스터를 많이 집어넣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텔은 항상 주장하는 게 자기네가 크기는 좀 더 클지 몰라도 더 많이 낼 수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했기 네. 때문에 이게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2024년 이후에는 거의 비슷한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예, 내년 이후에는 TSMC나 삼성이나 뭐 인텔이나 비슷한 그런 어떤 성능을 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주장을 하는 기술들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도 그러면 3개사에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거의 비슷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 테크놀로지 노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스위치, 그러니까 소자 우리가 만든 트랜지스터인데 이건 결국 스위치거든요. 제 책을 사서 보시면 안 돼요. 제 책을 네. 한번 사보십시오. 네. 그 스위치인데 이 스위치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 스위치가 정말 좋아라고 주장하는 게 그런 어떤 3나노니 2나노니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스위치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 스위치가 한 500억 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작은 칩에. 네. 그럼 걔네들이 다 같이 얼마나 잘 움직이고 잘 연결이 됐느냐. 그리고 설계된 대로 나오고 그다음에 설계된 그래서 내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시점에 주느냐. 이것들이 다 기술이거든요. 사실은 네. 이 스위치가 빠르고 좋은 스위치라는 것만이 기술이 아니고 그 한 판에 칩 하나에 500억 개 들어가는 칩 다이가 한 뭐 500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살아남느냐도 기술이고 그걸 갖다 얼마나 빨리 잘 만들어서 고객한테 딜리버리 해주느냐도 기술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TSMC가 강하기 때문에 누구든 독보적인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최근에 인도에서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폭스콘이 철수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무산 대내 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쭉 종합해 보면 한국, 타이완, 일본, 중국, 미국, 유럽 그리고 인도에서까지 지금 반도체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이 반도체 강국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